작업을 끝내고 공구 정리하고 왔더니만 마누라님 또 이렇게 반찬통을 전부 다 수납을 해버리셨다. 진짜 좀 비워서 좀 깔끔하게 좀 마감샷 좀 하게 해주지 진짜. 이 위쪽에 보시면 빨간 병 같은 거를 벽에 걸어놨잖아요. 요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매달아 놓으면은 그 실내에 뱀이 안 들어온대요. 목소리 길림 같은 경우에 한 병 사서 걸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낙동 치는 건데 원록이는 와본 적이 있지만 제가 그 시골에 저희 마누라님이 딱 1200만 원 주고 진짜 무너져가는 집을 이제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저희 처남이랑 저랑 저희 마누라님도 좀 거들고 해가지고 작년에 싹 고쳤어요. 실내를. 거기다 이제 가구도 넣고 그런 것도 이제 영상으로 계속 만들었었는데 제가 주방을 대충 쓰고 남자가 요리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 대충 그냥 조금 쓰다가 빠지고 마누라님이 들어갔는데 우리 마누라님은 아무튼 요리를 뭐 잘하시지만 아주 잘하시지만 그래서 그런지 뭐 그릇 뭐 반찬통 이런 걸 수납할 때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공간이 좀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확장을 해주려고 지난주에 밥솥장을 만들었고 그 밥솥장에 연결해가지고 뭐 냄비 반찬통 그다음에 기타 잡동사니들을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붙박이장은 보통 사람들이 싱크대를 원목 싱크대를 상급으로 치고 대리석 싱크대를 최상급으로 치고 PB 합판이나 MDF로 만든 싱크대를 좀 하급으로 치는데 그래서 한샘 같은 데를 많이 욕한단 말이죠. 한샘 막 몇백만 원, 막 1000만 원 가까이 받아놓고 PB 합판 본드로 붙인 나무가루 갖다가 만든 가구 준다 막 하면서 욕하고 그러는데 그게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PB 합판이랑 MDF 가구가. 왜냐면 걔네는 딱 굳혀서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방을 다 이렇게 테이핑을 해갖고 신축이 진짜 없어요. 0.2mm 줄래나? 계절 바뀌어도? 그러니까 형태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플라스틱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나무로 만들었지만. 근데 이런 원목으로 이제 싱크를 짜게 되면은 처음엔 보기는 좋아요. 근데 원목은 신축이 엄청 많아요. 많이 줄고 많이 늘고. 그래서 원목으로 붙박이장을 했을 때는 벽을 주워 뜯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가운데다가 길게 이제 장을 하나 짜고 옆에다가 십자가 형태로 이제 늘려서 붙이는 건데 이 좌우를 다 벽에다가 붙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신축이 일어나서 쫙 당겨서 벽을 뜯겠죠. 벽에 석고보드랑 나무 집성판을 붙여놨는데 그걸 잡아 뜯으면 이제 무너질 수가 있고 사람이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줘서 처음에 가운데 장은 이제 타카로 조립을 했고 짧은 피스랑 타카를 이용해서 조립을 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 끝에 붙는 거는 이제 타카로 조립을 할 거고 이쪽에 붙는 거는 주먹장을 넣습니다. 주먹장인데 이렇게 정교한 그런 주먹장이 아니고 그냥 레고 블록 같이 딱 껴서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요렇게 구멍을 암장부를 파고 숫장부를 해서 이렇게 딱 껴만 놓는 거예요. 본드도 안 칠하고. 그럼 신축이 나면 이렇게 빠지겠죠. 계절에 따라서 그만할게요. 이게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드는 이제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타카로 조립을 하는 거고 기본적인 틀은 사다리를 만드는 거니까 어떤 가구건 기본 틀은 사다리예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짜는 거고 여기다 이렇게 틀을 대충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같은 거를 만들 때 반복 작업을 하기가 쉬우니까 사이즈를 치수를 재기가 쉬우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고 일단은 우물정자 모양으로 2단 사다리를 쭉 짜는 겁니다. 얘네가 이제 틀이 되는 거고 여기를 이렇게 메우는 거죠. 중간에 하나씩을 바를 넣어갖고 판을 넣으면은 좋긴 하지만 판을 넣으면은 차단이 되잖아요. 위아래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을 살살 뚫어 놓으면 수분 젖은 설거지 같은 걸 그냥 올려놨을 때도 약간 말리기가 쉽고 통풍이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곰팡이를 제로로 만드는 게 이제 목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냥 구멍 숭숭 뚫린 사다리를 만드는 거죠. 결국엔 가구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저 따라오면 됩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사다리 잘 만들면 됩니다. 사다리. 그러니까 낙동을 친 다음에 여기를 트리머로 둥글게 돌려주면서 동시에 투톤이 되는 거죠. 낙동 친 데가 까여 나가면서 둥글게 깎이면서 속살이 드러나니까 처음에는 까여진 하얀 부분을 다 태워가지고 전부 다시 낙동을 칠까 했는데 요대로 한번 냅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냅뒀는데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올 거니까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쭉 파주는 거죠.
돌려주는 거예요. 손이 닿으면서 가시라거나 뼈 쪽 튀어나와 있으면 찔릴 수도 있고 긁히면서 빌 수도 있고 하니까 웬만하면 동글동글하게, 손이 닿는 쪽은 동글동글하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PBR판에서 못 해주는 거니까 요런 게 시그니처가 될 수 있죠. 여기서 티코릴라 남은 게 얼마 없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바르려고 여기다 붓을 대고 발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낙동을 치고 따로 코팅을 안 한 상태에서 붓으로 티코릴라를 발랐더니 이 재가 이 하얀 부분에 묻는 거예요, 자꾸. 그래갖고 안 예쁘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투톤으로, 낙동 가구를 투톤으로 만들 때는 이게 스프레이건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훔치를 무조건 해야지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 이쪽 같은데 지금 거뭇거뭇하게 막 묻잖아요. 좀 보기 안 좋게 마감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내 거 만들고 우리 식구 거 만들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거니까 이런 투톤 가구 만들 때는 훔치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를 배웠고, 이렇게 여기 까실까실 샌딩도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트리머 날을 교체를 안 하고 한 5년을 쓰다 보니까 날이 갈 대로 간 것 같아요. 뭐 깨끗하게 안 밀리고 약간 까실까실하게 이렇게 밀려갖고 샌딩도 또 추가로 해줘야 될 것 같고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된다. 이게 처음 만들 때는 좀 보기가 괜찮았거든요. 제 느낌에 마음에 들었었어요. 근데 완성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잘 들진 않아요. 방금 만든 그 사다리를 연결해주는 암장부를 팔 겁니다. 암장부를 벽에 붙이고 그 벽에 방금 만든 사다리를 이렇게 도킹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암장부를 사서 놀리면 안 되니까 각글기로 파보기로 했어요. 각글기는 제가 산 각글기를 처음 써보는 거죠. 각글기는 뭐 딴 거 없고 제가 딱 그 옛날에 잠깐 써봤는데 그 기억만 살려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려주고 이 물려준 걸 자꾸 넣다 뺐다 뭐 따로 옮길 필요는 없고 이 틀 자체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동시키면서 요 각글기 날로 뚫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돌려갖고 자리 잡고 옆으로 옮겨가면서 옆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뚫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바퀴 삥 돌려주면 원하는 구멍이 나오는 거죠. 또 뚫고 계속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뚫어주면 이렇게 가볍게 나옵니다. 이거를 끌과 망치와 톱으로, 톱은 안 들어가지. 아무튼 끌, 망치, 또 뭐가 들어가더라? 드릴로 구멍 뚫어갖고 끌로 파내고 그러면은 이거 하는데 한 구멍 하나 뚫는데 한 30분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근데 각별기로 하니까 확실히 그냥 뭐 한 1분도 안 걸려. 그냥 순삭이에요, 순삭. 너무 좋아. 사기를 진짜 잘한 것 같다. 이건 이제 목소리 길님한테 추천받아갖고 산 거고, 이거 사면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아시죠? 지금 라이브 듣는 분들은 뭐 다 아실 거고. 뭔가 난리 쳤었는데, 뚫고 또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 각글기는 제가 해보니까 주먹장 가구를 만들고 싶은데 초심자다. 그러면 필수로 사시는 걸 권해요. 왜냐면 장부 깎는 게 진짜 좀 피곤하거든요. 물론 수공구를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공구의 그 맛을 느끼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수공구 쓰셔도 충분히 좋지만 저처럼 뭐 그냥 효율성 따지고 빨리빨리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각글기 하나 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가구 제작하시면은 좀 빠르게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 대신에 제가 해보니까 그게 있어요. 수공구를 쓸 줄 알아야 이 각글기도 잘 쓸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새것의 부드러움. 좀 뻑뻑해지나요? 목소리 링크. 구리스 아시려나? 앞다리살로 만들 수 있어요.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앞다리살을 사면 이게 기름이 쫙 두껍게 붙어 있잖아요. 끝부분에. 그 기름만 칼로 이렇게 오려요. 그래가지고 깍두기 모양으로 쓸어요. 그래갖고 그냥 스낵 냄비 있죠. 양은 냄비는 안 되는데 스낵 냄비에다가 물 종이컵으로 한 반쯤 넣고 거기다 까뜩 넣습니다. 까뜩. 그 돼지 비계를. 그냥 있는 대로 다 넣어요. 있는 대로 최대한 넣고 뚜껑 덮어갖고 한 30분을 끓이면 이렇게 라드라 그래가지고 돼지 기름이 몽글몽글 생겨요. 그 기름을 체에 한번 걸러가지고 굳히면 자연 구리스가 돼요. 소금 하나도 안 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그거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칫솔 같은 걸로. 세상이라니.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들기름을 보내드렸는데 올 가을에는 그 돼지 기름을 한번 보내드릴까? 한 1리터. 저는 그거 가끔 만들어서 써요. 저는 제육을 먹고 그런 걸 하니까 식이 조절을 제가 이런 몸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아주 빈약해 보이지만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나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식이 조절을 하거든요. 식이 조절을 해서 돼지, 소, 닭 이런 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조절해서 먹는데 그러면서 라드를 좀 만들어요. 제가 만들 때 한번 이거는 약속까지는 못 드리고 만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화요리에 사용하는 기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중화요리에 쓰는 그 돼지 기름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 라드를 만들 때 약간 섞어요. 좀 유화제랑
낫다시 같은 걸 조금 섞어갖고 이제 양념을 해서 쓰는데, 저는 할 때 그냥 라드를 만들거든요. 그거를 제가 후라이 할 때도,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쓰고, 볶음밥 할 때도 쓰고, 또 이런 기계에다 바를 때도 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끌기로 작업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더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가끌기를 잘 못 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하는 장부를 깎기 위해서는 수공구를 어느 정도 쓸 줄 알아야 가끌기도 잘 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고루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뭐 반도체를 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기계로도 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걸 손으로 납땜을 해서 반도체를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전동 공구로 다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공구들을 장만할 생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쓰는 공구들을 잘 쓰기 위해서는 수공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이 맞는 소리야?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수공구로 좀 다듬어 줘야 돼요. 요 암장부들을 쭉 파고, 암장부들은 따로 결속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붙박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대로 요 사다리를 박아 넣는 거예요. 지금 약간 뻑뻑하게 됐는데, 뻑뻑해도 상관없고 널널해도 상관없고, 진짜 구멍이 너무 커서 그냥 걸쳐만 있어도 되고, 이렇게 구멍이 이만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판이 이렇게 걸쳐만 있어도 됩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신축을 받아주기 위한 목적이고, 그것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껴주고, 여기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그냥 망치로 박는 거예요. 얘도 홈을 덮어야 되는구나. 파서 박아주고. 좀 너무 빡빡하게 된 기분이 드는데, 저는 주먹장을 빡빡하게 깎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이 라인에 딱 맞춰요. 우리가 그 연필선을 그어도 연필선 위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이 목수한테 그게 중요해요. 연필선 위로 써느냐, 연필선 아래로 써느냐, 연필선을 먹어서 써느냐, 이 진짜 0.0001mm의 이 차이 가지고 주먹장이 맞기도 하고 주먹장이 터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 쓰는 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이를 딱 맞춰서 짜는데 습관이 들었는데, 이거는 약간 널널하게 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신축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유격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성격이 어쩔 수가 없어, 하다 보면. 망치로 쳐가지고 결속을 해줬고, 요게 붙박이장 한쪽 축의 전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역할은 다 해요. 원래는 요거를 3층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1, 2, 3으로. 근데 마누라님이 곧 죽어도 요렇게만 해달래요. 밑에 3층으로 하지 말래요. 밑에다가 딴 거 넣게. 그래갖고 위에다가 붙이는 걸로 딱 2층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요쪽에 하나 남아있죠? 여기 하나가 남았잖아요. 요 남은 게 그거예요. 원래는 3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마누라님이 싫다 그래가지고 하나 괜히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칠하다가 그 검댕 묻었던 거, 그거를 여기다가 제 머리로 가리고 나머지 그나마 괜찮은 거 2개를 써서 만들었죠. 요렇게 이제 한쪽 붙박이장이 완성이 된 거고, 요걸 이제 바닥에 놓고 칠을 해줬습니다. 이게 안 돼. 이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뿜칠을 해줬어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붓으로 다 칠한 다음에 또 뿜칠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투톤으로 만들 때는 무조건 뿜칠밖에 없다. 저도 큰일 났어요. 이거 온 세상이 끈적끈적 했을 텐데, 이쪽에 잘 안 쓰지만 이거 다 전동 공구들이거든요. 여기 다 스프레이 묻어갖고 끈적끈적 해질 텐데 걱정이 태산인데, 미래에 제가 다 책임을 질 거니까 저는 현재에 충실하게 까르페디엠. 근데 이게 이거는 따로 표현할 말이 없다. 이거는 그냥 이지랄이 났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아까 제가 보시면 알겠죠. 방금 전에 여기가 이 바닥이 목소리 길린 공방처럼 우레탄 코팅이 된 데가 아니고 석분이잖아요. 흙날리는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서 스프레이를 갈겼단 말이죠. 갈겼더니만 저는 이게 그 스프레이 액이 이렇게 휘날리는 줄 알았더니, 스프레이 액이 휘날린과 동시에 바닥에 있는 석분이 붕 뜨면서 이제 먼지가 되어 흩날려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 가구가 이 지랄이나,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코팅이 된 겁니다. 모래, 먼지 뭐 이런 거랑 같이 잔뜩 묻어갖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샌딩지로 밀어도 안 되고 그냥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밖에는 결론이 안 나는데, 어떻게든 덮어보고 싶은 거죠. 저는 주말 이틀 해가지고 영상도 올리고 또 떠들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닦아줬습니다. 샌딩으로 했는데, 샌딩을 내가 이걸 몇 방으로 했더라? 150방으로 밀었나? 그 목소리길님이 저같은 실수를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여건이 전혀 다르고 바닥이 우레탄이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없지. 아마 아무도 이런 실수를 안 할 거야. 저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했다가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워낙에 경험이 일천하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고 좋아하는 거죠. 그 샌딩을 다시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스프레이 칠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또 붓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복구를 했어요. 약간 묻은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네, 서방 잘못 만난 마누라님 죄지 뭐. 이거 쓸 사람은 마누라님이니까 내가 안 쓴다. 그냥 대충 최대한 덮어서. 그리고 약간 빛이 산란돼가지고 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빛이 산란될 때는 이렇게 샌딩 싹 해주고 칠 한 번만 이렇게 곱게 해주면 또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샌딩 한 번 하고 칠만 다시 했는데도 먼지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충 처리가 가능하다. 근데 판매용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이게 헤링본 이제 후드장, 요게 설거지장, 지금 여기에 붙여놓은 거죠. 여기에 이렇게 붙여갖고 지난주에 만든 밥솥장에다가 이쪽에 붙여서 여기다가 이제 뭐 설거지감을 더 넣어도 되고 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겠지만 행주로 한번 닦아도 되고 웬만한 거는 그냥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환기가 되도록 설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저도 뿌려놓고 톱밥 정리한 적이 있었죠. 그게 사람이 이게 한 번씩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원래 다 추억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런 게 아무래도 문을 달아야 깔끔하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납을 해놓으면 많이 지저분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환기를 너무 중요시해가지고 통풍을 일단 시키고 또 그 자재값도 그 문짝을 만들려면 또 철물도 들어가고 좀 골치 아프니까 많이 문짝은 생략을 하는 편인데 꺼내기도 쉽고 요렇게 완성이 됐고 이쪽으로 지나가는 또 손가락 나는데 이쪽으로 지나가는 수납장 이쪽은 이제 많은 무게를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반찬통 같은 거 빈통 이런 걸 올려놓을 수 있게끔 수납장을 하나 더 처리해줬습니다. 보통 문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그 위에는 이제 비워놓는 편이거든요. 저희 마누라님도 그냥 비워놓으라 그러더라고요. 보기 시원하게. 근데 보기 시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쌓여있는 박스에 들어있는 짐들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납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줬죠. 요거는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뭐 괜찮나요? 그래갖고 이렇게 뭘 잘했다고 이렇게 또 무비샷을 이렇게 찍어놨대. 이렇게 냄비를 설거지해서 그냥 올려놔도 밑에가 숭숭숭숭 뚫려 있으니까 빠르게 건조가 되고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 그 다음에 각종 미생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서식처가 되고 그러면 냄비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에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씻어서 올려놓으면 그걸로 수납이 끝나면서 동시에 빠르게 건조가 되는 그런 걸 목표로 만들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밑에를 이렇게 비워놓고 싶다더라고요 마누라님이. 저는 여기 콘센트 바로 위까지 딱 막아서 3층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마누라님은 그냥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누라님이 시키면 그냥 해야 됩니다. 어쩌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밥솥 넣고 이쪽도 인테리어를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전자레인지 놓을 건데 지금은 가스레인지를 놨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레인지를 놨고 이게 엔딩이 아닌가? 약간만 이제 배치를 해본 거죠. 일시적으로 살짝만 배치를 했고 뭘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찍었대. 뭘 또 찍었대? 똑같은 걸 몇 번을 찍은 거야? 요렇게 이게 뭐냐, 저는 설치를 다 하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샷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요걸 설치해 놓고 가구를 설치한 다음에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저희 마누라님은 제가 영상을 올리거나 말거나 아무 의미가 없죠. 관심도 없어요. 빨리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수납을 끝내버렸네. 그 수납을 이렇게 해놓고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샷을 찍으면 이게 참 볼품이 없단 말이죠. 여기다가는 네트망 다이소에서 파는 거 달아가지고 이제 밥솥이 있으니까 밥솥에 관련된 물품들 밥주걱이 대표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간단한 컵 같은 거 뭐 그런 걸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의도를 했는데 워낙에 주방이 좁으니까 마누라님이 여기다가 이제 양념통을 이렇게 배치를 시켰어요. 양념통을 따로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중에 양념통을 수납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더 이쪽에 빈틈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주방이 다 널찍널찍하니까 이 디자인을 응용할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제품을 팔지도 않고 저는 수제작이니까 이렇게 간다. 요 다음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제작 들어간다. 뚜루루루 이게 뭐죠? 음악 나와야 하나? 그 음악
러브하우스 뚜두두뚜뚜 뭐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기에는 조금 그렇게 퀄리티가 좋진 않다. 자, 요거는 이제 사다리인데 빗살 사다리. 지난주에 고양이장 만들 때 제가 캣스텝으로 만들었던 빗살 사다리를 이제 만들었고, 빗살 사다리 한쪽은 결속을 안 했어요. 왜냐면 수평을 붙인 다음에 수평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게 수평을 완전히 맞춘 다음에 그걸 설치하면 한쪽이 틀어지면 전체가 다 수평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반을 설치해서 붙여놓고 한쪽 마지막을 마감을 하면서 수평을 잡아줘야 약간 틀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수평이 맞는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가다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타카를 받게 되지만 반대쪽에서 끝에서 꽉 잡아줘야 되니까 끝에는 다 이게 피스를 박아서 결속을 해줬고요. 피스는 그게 몇 미리 피스건은 상관이 없고, 이 피스 나사산이 3개 이상이 들어가면 결속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 이상은 이제 더 힘을 추가해주는 거고, 나사산이 이 2개가 결속될 때 여기서 여기로 나사산이 3바퀴만 돌면 결속은 끝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막 흔들면은 또 힘이 달라지지만, 그냥 올려놨다라고 했을 때, 무게를 올려놨다라고 했을 때 나사 한 개가 보통 한 20kg를 버팁니다. 굉장히 많이 버텨요. 나사를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해서 봉을 2개를 붙였다고 하면 20, 20, 20, 20, 80kg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턱걸이가 가능하지 않죠. 왜냐? 저는 85kg니까 85kg라서 3개씩 박아줘야 된다. 근데 피스 3개, 피스 3개를 박아서 봉을 결속하면 이 봉이 부러지지 않는 한 저는 턱걸이가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나사는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 나사를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일수록 나사를 굉장히 많이 박는 경우가 있어요. 나사를 많이 박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그 제품 가구들을 봐도 나사를 그렇게 많이 박지 않아요. 큰 2m짜리 장에도 한쪽 면에 나사 많이 박아야 한 6개? 보통은 한 4개 박고, 끝에 중간 2개, 요 정도 박고, 잘 박아야 한 6개 박습니다. 피스 많이 박지 않아요. 피스 값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를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약간 오버스펙으로 했죠. 봉 하나당 피스 2개씩 박았으니까. 여기에는 산술적으로는 약 한 400kg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피스를. 틈틈이 촘촘히 이제 최대한 박기는 박는데, 이 벽이 다 석고보드예요. 그래서 힘을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실제 힘은 이쪽 끝이랑 이쪽 끝에서 이제 붙박이장이 잡아주는 거고, 요 가운데 요 솟은 봉, 여기서 이제 하나 달아가지고, 빗각으로 달았다 그래야 되나? 빗살무늬로 달았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하나 부목 달아가지고 걔네가 무게는 다 박아주는 거고, 얘는 이제 떨어지지나 말라고 타카를 많이 넣어준 거고요. 요렇게 또 이제 나중에 무비컷 하려고 또 이렇게 돌려주는 거고, 카메라 돌리는 걸 너무 많이 넣었다. 네, 여기서 외곽봉, 마감봉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고정을 해주고, 여기서 수평을 잡은 상태로 하나씩 조립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 끝에 보시면 지금 붕 떴잖아요. 요 바깥에 나온 마감봉이 요거랑 이쪽 끝에 있는 봉이랑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걸 해주면 작업이 끝나요. 그거를 작업을 끝내고 공구 정리하고 왔더니만 마누라님 또 이렇게 반차통을 전부 다 수납을 해버리셨다. 정말 남편 생각 1도 안 해준다 진짜. 마감샷 하나 찍고 싶었는데, 여기 지금 빗살무늬로 얘가 사실은 힘을 다 받아주는 겁니다. 거의 다. 그리고 진짜 좀 비워서 좀 깔끔하게 좀 마감샷 좀 하게 해주지 진짜. 그냥 이 문을 열고, 요게 문이에요 지금. 요게 문을 열고 닫을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하면서 위에 공간을 수납할 수 있게, 보통은 요 공간을 다 남겨놓거든요. 그냥 버리는 공간, 데드 스페이스인데, 저는 여기를 이제 이런 반찬통들 수납할 수 있게 처리를 해줬고, 요 다리 하나 찍으려고 지금 요거라도 뺐습니다. 뺐고, 여기 약간 두껍게 걸어가지고 위쪽으로 달고 대각으로 달아서 저 기둥에다가 타카 박아주고, 이쪽에도 박아주고, 이렇게 해서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요런 디자인은 소위 숙식 노가다 하셨던 분들은 요렇게들 많이 만들어 써요.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그냥 강목으로 박아갖고, 숙식 노가다 할 때는 대충 요런 거를 좀 많이 쓰는데, 옷걸이도 하고 이런 걸로. 집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요렇게 해서 이제 붙박이 주방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메인 싱크대만 안 사고, 원래는 싱크대 볼을 사갖고 싱크까지 제가 잘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몇 년째 만들고 있지? 한 1년 반째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틈틈이 또 그때그때 딴 거 하기도 하고 또 한 주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싱크대는 구입을 했고, 필수가 되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필수는 구입을 했고, 나머지 물건들을 만들어 갖고 채워 넣는 거죠. 이게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공간을 최대한 쓸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양쪽 끝이 신축을 줄 때 지금
아니 자꾸 금방 끝나. 이 양쪽 끝에 이쪽에다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 물어가지고 이 바를 붙여서, 이 바는 신축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 바가 신축이 되면 늘어날 때는 꾹 누를 것이고 신축이 될 때는 지 혼자 빠질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벽을 뜯지 않게끔 얘 혼자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고, 이쪽 끝에는 나온 바가 물어는 주지만 분리될 때는 이 봉에서 이 바만 이렇게 약간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도 북박이장이 된다, 원목으로. 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무너질지 그거는 지나보면 알겠죠. 지나보면 한 1, 2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1년은 뭐 대충 만들어도 버티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증명이 될 것 같은데, 아마 5년 뒤면은 이 집을 팔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 뜯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고 쓰다 보면 신축 테스트도 되고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로 붙박이 주방 싱크는 이 정도로 마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해보니까 만드실 때 문을 다셔라. 요즘 대세는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으로 문이 쫙 이렇게 다 덮어놔야 보기에는 확실히 깔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눈에 들어와서 뭘 써야 될지 금방 알 수 있고 좋긴 한데 너무 저저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 장단이 있지만 저는 곰팡이 없애고 수분 관리에 최선을 다한 거고, 문을 달면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까지만.